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임종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선이고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4선, 5선 되면 국회의장도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해도 나중에 부분이 혼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당위원장이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최근에 위원장님이 선정되셨죠. 박윤복 위원장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편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의원이 110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110명 꽉 찬 것 같습니다. 거의 한두 분 정도 빠지셨나? 아니면 오버가 됐나? 하여튼 여기에 모이신 거 보니까 모든 당원이 거의 열정적으로 다 참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포천 가평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나요? 포천에 한 번 있었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제가 살던 경기도 광주는 해수신익희 선생님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54년 만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원외 지역은 사실 경기도당에서 더 열심히 돕고 또 이 열악한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포천가평 우리 박은국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세아 포천시의 세 분의 의원님과 또 김종성 우리 가평의 군의원님 두 분의 군의원님이죠. 이렇게 세 분인가요? 거기도 세 분, 여기도 세 분인가요? 맞네. 부럽습니다. 저희는 한 명이에요. 기초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6분의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최근에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 가평은 약간 열세입니다. 포천은 약간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역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반영국이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평을 위해서 포천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뛰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인 부모님들 여기 연세가 있으셔도 열정적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빨갱이 소리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저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어르신들 여행 가실 때 버스 타면 빨갱이 새끼,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빨갱이 새끼 느려 이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한번 해고 나서는 빨갱이 새끼는 없어지고 개새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개새끼가 돼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어려운 지역, 열악한 지역은 이런 욕들을 늘 먹고 삽니다. 그게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양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민주당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차게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기업 동지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물이라도 이 연꽃이 활짝 폈을 때 이 꽃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천시와 이 가평군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열정인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과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꽃은 반드시 언젠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열정이 조금 더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자신있게 다니면서 말씀해 주시면 이 꽃은 반드시 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유능하고 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보여주신 우리 김용근 상임부회장, 상임고문님을 비롯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이 열정, 바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성남시에 열려서 거기에서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은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워낙 열악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축사를 하고 거기는 6시 반에 식사 시간에 축사하기로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반드시 연꽃처럼 피어나는 꽃을 이 포천시와 가평에도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축사해주신 김정석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주시 4선 국회의원이신 정성호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양주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정성 도당위원장처럼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게 불리하거든요. 전 조용히 인사해주는데 좀 내야겠는데 잘 안 나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보면은 입구에 있는 현수막에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보탬이 되는 정치.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게 박용국 우리 전 시장님을 지역위원장을 뽑은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와갖고 민주당이 잘 돼갖고 내 삶의 보탬이 되고 내 삶의 보탬이 되는데 박용국 위원장이 잘한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 같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좀 나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삶의 보탬이 되는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 2004년도에 이철우 의원이 됐다가 참 제가 그 재판 과정을 봐서 알지만 참으로 억울하게 본인이 과거 굉장히 어떤 운동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제가 그냥 무죄인데 제가 변호사로서 그게 엮여갖고 바로 그냥 1년 재판 거쳐갖고 한 2년도 못 돼갖고서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없었죠. 양주하고 포천이 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올해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3년 10월 19일 날 양주시도 시가, 양주군도 시가 되고 포천군도 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포천군은 15만 원에서 약간 넘었고요. 양주군이 15원에서 약간 배달됐습니다. 지금 양주군은 인구가 26만 명입니다. 포천의 인구가 그냥 같은 15만이에요. 가평,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 동두천, 연천, 가평. 지금도 포천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역을 대표해갖고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고 뭔가 중앙정부 지역을 이끌어야 될 역할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그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갖고 지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포천 이현동 부천 총리 이후에 어떤 분이 나왔습니까? 사실 제가 3년 전에 지역에 와서 국회의원 선거 때 지원 유세하면서 그랬습니다. 증거 한 번만 민주당에 기회를 만들어달라 하시면 안 됐습니다. 지난해 2020 지방선거 때도 책임님 비슷하겠습니다. 선택 안 해줬어요. 1948년 이후에 줄기차게 끈질기게 지금의 여당 와서 지역의 대표자로 국회 뽑아낸 결과가 뭡니까? 20년 동안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누구 책임? 여러분들이, 포천 시민들이, 가평 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게을렀습니까?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었습니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거든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박용국 전 시장 위원장은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용국 위원장 의지를 뭉쳐갖고 내년에 반드시 민주당이 되어야만 이게 가평이 살고 이게 포천이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줘야죠. 오늘 국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국민의 통폐합하고 있는데 포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영평 사격장도 있고 오랫동안 군사시설을 모으고요. 국가하고 희생했습니다. 뭘 갖다 줬어요? 거기다 또 뭐 들어온 사람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인들도 좀 알 수 있겠으니까. 그로 인한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누가 그거 하겠어요?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양주 옥정에서 독점까지 지하 전철을 연결하겠다. 그 경기도 철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포천 주민들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게 2021년도 박용국 위원장이 포천시장할 때 당시 양주시장하고 같이 또 박용국 시장, 이성우 시장이 같이 경기도에다 경기도 철도 계획에 요청했던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그게 길게 봤을 때 독점역에 GTX니까 GTX 타려고 할 때 그렇게 통해서 와야 되는 이게 박용국 시장 한 겁니다. 3일 전에 경기도지사가 이것도 포천에서 관심을 둬야하더라고요. 사실 박 시장이 시장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기재위원장할 때 포천까지 전철 연결해야 된다. 정말 악수고 뭐 머리 막 정말 싸우지 않았습니다. 뭐 정성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시장이 깃발 들고 싸우지 않았다면 되겠습니까? 어떤 주민들은 언제 되겠냐? 아 시장을 해야 되죠. 그래 5년 시절 드려야 하는 거죠. 도로철도 가면 당방을 합니까? 김동인 지사가 양주에 경기도 복지센터 지려고 와갖고 축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봉산에서 옥정까지가 하나 선이고 옥정에서 포천까지가 이 선입니다. 이게 각자 세 구간으로 나눠졌는데 옥정 포천선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키고 저도 요구했고요. 내년도 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기재위원장한테 잘합니다. 방역단체장들이 기재부 장관한테 각 시도별 3개 정도씩을 요구합니다. 국책사업 3가지 중에 그걸 어떤 거예요? 제가 이걸 넣어주라. 그래갖고 옥정 도봉산 이 본예산을 갖다 내년도 정부인가 태극기로 경기도지사하고 요구에 끝까지 양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포천에서 그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거 옥정 포천선 그 싸울 때 그거 누가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 기반 들었던 거예요. 기반 들고 여러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관련해갖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중요합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애 낳고 포천에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가평이 낙후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뭔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뽑고 시민들의 그 열정과 의지를 중앙과 싸우고 대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냥 여기 공천 좀 그냥 달아주니까 그냥 다 있는 거 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범용 안에 다 알 겁니다. 국회의원 딱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년에 반드시 우리 가평, 포천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게 이제 새롭게 이제 혁신해가고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게 우리 박용국 위원장 뭉쳐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약속할 수 있겠죠? 저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지만 박용국 위원장님 일하시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해갖고 역동의 의원이지만 사실 저 포천과 가깝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연천이 제 어린 시절 자는 고향이기 때문에 연천 포천이 같은 지역구여갖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마을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오치성 의원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와서 제가 마을 어린이 대표로 오치성 의원하고 같이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80년 이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고 연천 포천이 그때 같이였습니다. 가평까지. 그래서 정말 늘 남 같지 않습니다. 연천 포천. 그다음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또뭐 동지천 제가 거기 위원장도 국회의원했기 때문에 정말 제 고향을 여기고 있고 우리 박용국 위원장님이 다 필요한 일들 더 중요한 건 우리 포천 시민 또 가평 국민이 원하는 일들 우리 이제 도당위원장 또 우리 경기국회 또 새로 떠오르는 지도자 우리 김민철 의원 힘 합쳐갖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려고 하면 가평과 포천의 주인인 우리 당원 동지들이 중심에 서갖고 이제야말로 한번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 중심에 박용국을 반드시 세워야겠다. 이런 의지를 뭉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를 국회의원이신 김민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옆 동네에서 포천하고 딱 붙어있는 의정부시의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우리 종성 의원님께서 우리 임종성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열정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데 저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래도 오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잖아요. 네, 지역대의원대회가 뭘까요?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여기 지역대의원 되신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대표 되시는 그 대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먼저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신 우리 박용국 위원장님께 그래도 뜨거운 한화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위원장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포천 가평 시민과 국민들 짐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우리 박용국 위원장님은 또 시장님도 하셨지, 시장님도 지금 3번 이미 하셨죠. 그래서 아마 포천 가평 시민 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가장 파악을 잘 하고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여기 포천에 와서라 그러면 저는 짊어지고 갈 능력이 없어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박용국 시장님은 여기 위원장님은 충분하게 그걸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또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의원이 그래서 누가 좀 하나 그래서 내가 대의원 한다 그랬는데 그걸 해야 돼 말해야 돼 또 이거 괜히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닌가 여러 고민하면서 맡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정권은 한 번은 이럴 때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박용국 우리의 위원장님이 내년에 포천에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려면 어느 분이 가장 중요하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대의원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의원들이 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직요원이 돼야 되고 홍보요원도 돼야 되고 또 정보요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거냐면 지역위원회가 잘 이끌어가려면 조직이 이렇게 대의원 때부터 잘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왜 민주당을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가면서 당이 입당원서도 갖고 또 그분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아서 우리 당의 조직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요원은 뭐냐면 우리 박용국 시장님이 그동안 시장님 하시면서 쭉 해왔던 역대 업적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이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나 가평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용국 그래 전에는 시장이었는데 이원장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불식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정보용어는 뭐냐? 정보용어는 국정원 같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어디 염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고 그리고 옆에 애경사라든지 옆에 무슨 행사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지역 대의원분들이 나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부분을 재빨리 지역위원장한테 알려주어서 지역위원장이 안 되면 시의원 구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빨리 알려주어서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의원에서 대의원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대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포천하고 가평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권 때 포천이 발전할 길을 틔웠는지. 여기 옥정 포천 도로 어느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였죠. 그렇죠. 그리고 수원산 터널은 어느 정부였어요? 문재인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정부 때, 어느 정권 때 들어서야지 포천하고 가평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되냐면 한 곳에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그 포천이나 가평 국민들의 그 한 표 한 표가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안보파리를 해서 포천이 지켜져 왔다면 이제는 좀 포천 시민들의 그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포천하고 가평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경기북도 설치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 도지사, 우리 정성호 의원님 다 계시지만 정말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도 개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글자도 못 바꿨습니다. 제가 얼추 보면 예전에 김문수 도지사 시절 때도 머리띠 메고 청와대 가서 하겠다고 했지만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꿀 수 있는 게 경기북도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걸 경기북부 특별자치로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경기북부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법안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접경지역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우리 그 접경지역에서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지역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도 세금을 좀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평화안보기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 법안도 마련했는데 그거는 제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지역에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이런 것만 있더라도 그 자원시설세 세금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은 정말 그런 부분도 주장하시는 분도 없었고 그걸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분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박용국 우리 그 지역위원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앞장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를 밀어서 일면서 그 경기북 포천 가평이 이렇게 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70여 년 동안 전부 그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경기 북부는 그 국가 예산 이런 데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불균형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이 그 피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은 그 경기 북도 설치 특별 토론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경기도가 주최하는 그 토론회가 35년 만에 포천에서 개최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누가 어디 토론회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전부터 그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 토론회가 개최되는 데가 3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기북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민들의 손에 달렸다. 최소한 제가 그 법 발의를 하면서 최소한 안 된다면 되든 안 되든 최소한 경기도민들한테 좀 결정권이라고 한번 줘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에서는 이미 국회 발의가 됐고 소위에서 논의도 되고 입법 공청회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시간은 멈춰 있고 국회로 오기 전까지는 경기도민들의 시간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포천 가평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경기북도가 필요하다면 경기북도가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쪽에 포천 가평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들고 일어나서 꼭 그 도민들을 이렇게 조금 설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서 더 약하다 저는 여기 포천에서 우리 총선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보니까 3% 뒤졌어요. 3%. 그런데 지금 여기 포천 가평 제가 처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우리 당이 취약지구였습니다. 근데 포천 가평이 이제는 취약지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포천 가평 우리 힘든 곳이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포천 가평에서도 분명히 총선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민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사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당 주기름을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